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김대현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한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과방위 국감에선 이른바 여야가 세게 충돌했습니다. MBC의 대주주죠. 관리감독기국 박문진 방송문화진흥회가 참석했는데 최근에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 관련 보도, 또 MBC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관련 프로그램을 보도하면서 김 여사의 대역을 별도의 고지 없이 방송에 내보낸 것이 쟁점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MBC가 윤 대통령의 미국 발언을 날조했다고 얘기했고요.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은 MBC뿐 아니라 148개 언론들이 여기서 그렇게는 바이든 그리고 EXX라고 듣고 썼는데 왜 유독 MBC만 날조했다고 표현하시냐라고 맞받았고요. 국민의힘은 또 MBC PD수첩이 김건희 여사의 대역을 쓴 영상에 재연이라고 명시를 안 했다. 방송사고가 아닌 의도된 조작이다 얘기했고요. 박문진 이사장은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했다.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사과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자, 박문진 권 이사장,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에는 선을 긋고 또 김 여사 관련 제작물 어떤 자막 안 나간 실수 여기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숙였습니다. 김대현 평론가님 좀 다르게 반응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나름 합리적으로 답변을 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비속어 논란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결론 없이 그냥 어물쩍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비속어를 쓴 적이 없다 혹은 비속어를 쓴 기억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비속어를 쓴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MBC와 어찌 보면 여야가 충돌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MBC가 약간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이 됐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결국 대통령실이 기억이 없다라는 식의 해명을 했기 때문에 날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날조라고 한다면, 조작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라고 입장을 냈어야 되는데 기억이 없다고 했으니 이거는 결론을 내기 어려운 사안 같고 그렇다 보니까 박문진 이사장도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리고 MBC PD수첩 같은 경우는 재연을 할 경우에 이 재연 배우가 등장을 한다는 것을 고지해야 되는데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송 준칙을 어겼다. 거기에 대한 응당의 책임을 져야 되고 그래서 MBC는 사과를 했죠. 아마 추가적으로 언론 보도는 나오지 않겠습니다만 해당 보도를 한 이 제작 과정에 참여했던 아마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이 아마 뒤따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럼 화면을 조작했는가? 이 재연 방송이라는 것을 적시하지 않았던 것과 조작한 것은 좀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국민의힘이 과도하게 MBC에 대한 공세를 펴면서 사실 이 조작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갖다 붙였는데 설득력은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MBC PD수첩 저도 봤는데요. 굉장히 닮은 배우를 썼는데 헤어스타일까지 그렇게 만들고요. 근데 보통은 일반적인 재연 상황이면 분명히 재연이라고 나가죠. 근데 그런 내용이 빠져서 마치 김건희 여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갖도록 한 것만 사실이고 이 부분을 MBC도 사과한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MBC 관련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 PD수첩 파문이 그야말로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박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인 건 누가 봐도 국민 누구나 봐도 다 그런 실수라고 인정할 만한 MBC가 실수라고 인정할 만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좀 너무 과도한 대응 아니냐. 이게 1년 전만 돌이켜 보면은요. 1년 전에 언론중재법 개정이라고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민주당은 가짜 뉴스를 규제해야 된다고 그랬고 그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언론 자유를 갖다가 탄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년도 되지 않아서 지금 그 목소리를 서로 반대로 외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가짜 뉴스를 갖다가 엄격하게 규제해야 된다, 처벌해야 된다 이러면서 MBC를 고발하고 나섰고요. 민주당은 거꾸로 언론 자유 수호를 외치고 나섰습니다. 도대체 국민들이 1년 전에 그 목소리를 서로 바꿔서 얘기하고 있는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여당의 그런 말바꿈도 논란이 되지만 야당이 되니까 이제 와서 또 언론 자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정치권이 이렇게 입장에 따라
이해득실에 따라 이렇게 말이 1년 만에 서로 바뀌는구나. 네. 그걸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예. 뒷맛이 굉장히 씁쓸한 그런 요즘의 최근의 MBC 사태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사실 뭐 첨언을 하자면 이제 여야가 이제 박 교수님 말씀처럼 정권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공세가 바뀌는, 수세가 바뀌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MBC도 한번 스스로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MBC가 이런 정치 편향에서 자유로웠는가, 혹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라인업을 바꿔가면서 정권에 편승한 측면은 없는가, 그런 어떤 능력과 어떤 뭐 그런 분위기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사실 매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예. 그 기회를 놓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만큼은 MBC가 스스로 자정하고 좀 이렇게 좀 바꿔가는 모습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뭐 이번 MBC 사태에서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그런 부분 씁쓸하다 말씀하셨는데, 김건희 여사 관련 국감 이슈가 MBC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김건희 여사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교육위 국감이죠. 지난 4일 있었는데요. 서동영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 2009년 게재 논문 2편이 또 표절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검증 책임자 아니라 평가가 어렵지만 지적대로 유사성이 있어 보이긴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1일 정무위 국감에선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얘기했고, 금감원이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아 문제가 불거졌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복현 금감원장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한적이다,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11일 법사위 국감에서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 수의계약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라 콘텐츠가 주최한 전시회 후원사 감사원이 한번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최재해 원장은 적절한 시점에 감사 생각을 갖고 있다. 또 어제였죠. 행안위 국감은 문진성 민주당 의원이 고위 공무원을 만나 중견 기업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한 의혹이 있는 건진 법사에 대해서 인지수사 지시했는가 물었고, 김경우 의원도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 불송치, 국민대 이야기만 들은 게 아니냐. 또 윤 대통령의 장모 특혜 의혹 관련해선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청의 수사가 다른 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전방의 공세를 펼쳤는데, 자, 문제는 김건희 여사가 국감에서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거, 또 근데 과거에 계속 나왔던 새로운 내용이 특별히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사안이 좀 국감에서 비교적 다뤄지는 것에 주목받을 만한 사안이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새롭게 논문이 뭐 표절이 뭐 더 추가됐다, 요 정도 얘기가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뭐 이제까지 나왔던 그렇죠. 의혹도 나올 만한 얘기가 또 나온 겁니다. 네네. 자, 그리고 정부의 대응을 보면 뭐 이제까지 했던 내용 그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뭐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굉장히 뭐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어떤 새로운 증거라든지 또는 뭐 새로운 의혹,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네. 그렇게 본다면 뭐 이미 지난 대선 기간뿐만이 아니라 대선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들이 국정의 지지율을 출렁거리게 만드는, 대통령 지지율을 출렁거리게 만드는 요인이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언제 끝났다, 또는 이제 뭐 이걸로 뭐 어느 정도 논란이 가라앉았다라기보다는 좀 뭐라 그럴까요? 계속 살아있는 휴화산 같은 상태 아니냐. 파급력이 또 워낙 크고 휘발성이 그렇죠. 크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예. 그런 그 사안들이고, 앞으로 언제 무슨 일이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또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두 개가 있어요. 여권에는 김건희 리스크가 있고 야당에는 이재명 리스크가 있고 예. 사법 리스크가 있고, 네네. 이러다 보니까 이 두 부분은 뭐 굉장히 향후 5년 또는 향후 10년까지 네. 이 우리나라 정치권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거 뭐 새로운 논란이 나왔냐, 뭐 국민적인 네. 관심을 끄냐, 이거보다는 향후에 이런 것들이 어떤 정치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네. 그리고 향후에 어떤 그 사법 처리의 수순으로 갈 수 있는 예. 법적인 어떤 증거들이 나오느냐, 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좀 바라봐야 될 관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김건희 여사 리스크, 그리고 소위 사법 리스크, 양측이 아킬레스 건과도 같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런 공방이 언제 또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는 말씀인데, 문제는 지금 논문 표절 새로 2개가 추가됐다, 이런 얘기 말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돌이표입니다. 새로운 공방 의혹은 없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피로감도 느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야구로 치자면 그 어느 팀이나 다 간판 에이스가 있는데 네. 사실 스트라이크 존을 다 벗어난 볼만 던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사실은 지난 국감에서 과거에 민주당이 예.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결국 국감의 스타로 등장을 하면서 유치원법을 개정하는 이런 법안 개정까지 이끌어냈던 그랬죠. 국감의 스타가 됐던 적이 예, 있었습니다. 예. 그거는 그야말로 에이스다운 어떤 면모를 보여줬던 거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의석수는 과대하게 많이 있지만 여기에 에이스다운 면모를 보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논문 표절 관련된 거 이건 뭐 일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했었고 또 국민대가 그런 거 없다 의견을 표명을 해서 네. 불송치 결정을 난 사건이 그런 사안입니다. 여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현재 수사 중이죠. 뭐 장기간 지속된다는 점에 대해서 의문은 표할 수 있지만 이것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에 뭐 리모델링 대통령실 리모델링 수의계약 문제. 그러면 여러분 대통령실을 리모델링 하는데 청와대를 리모델링 하는데 1급 보안시설을 리모델링 하는데 이거를 공개 입찰 계약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외국계 기업까지 들어와서 예를 들어 최저 입찰 계약으로 낙찰이 됐다. 그러면 공사 맡길 수 있습니까? 또 그런 개념의 접근은 또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발 더 나간 무언가가 있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건드린다는 것은 이건 국감을 사실은 뭐 약간 오남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 예, 이렇게 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에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하기보다는 뭔가 좀 새로운 얘기, 좀 국감다운 국감을 하는 이런 모습을 좀 거대 야당에서 먼저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예, 왜 인터넷에 수많은 뭐 매체들이 있는데 뭐 속된 말로 언론에서 제목 장사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 많죠. 어떻게 보면 이 워낙 이게 파급 효과가 크고 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의혹 또 관련된 의혹들 등등이 바뀌지 않고 등장을 하고 있는데 뭐 김건희 여사만 등장한 게 아니죠. 김정숙 여사도 이번 국감에 등장을 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과거 영부인들이 해외 주재 공관과 교포 행사의 비중이 높은 반면 김정숙 여사는 해외 순방했을 때 말하는 거죠. 유명 관광지와 박물관 등 일정의 빈틈이 없다. 국민 혈세로 부루마블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냐. 자, 부루마블 어렸을 때 해보셨죠? 세계 여행 게임입니다. 돈 들고 땅 사고 건물 사고 세계 돌아다니면서요. 그죠? 자, 김정숙 여사는 지난 4일 외교부 국감에서 여야가 한번 충돌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슈를 이슈로 덮는다. 뭐 또는 이슈가 묻히지 않기 위해 다른 이슈를 끌어온다.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 언론에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어떻게 해서든 좀 싸울 만한 그런 거리들이 좀 더 만들어지는 것이 양측이 유리하다고 보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수적으로 국회의원 숫자로 열세인 건 분명하지만 네. 사실 전략치고는 꽤 유치하고 빈약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현직 대통령의 네. 영부인 되시는 그런 여사에 대한 뭐 공격은 야당에서 사실 뭐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하면 그것 또한 역풍이 부는 거고 비난을 받게 마련인데 그거를 대응한다 치고 지난 정부의 영부인 여사에 대해서 공세를 편다는 것은 이게 지금 4년 전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4년 전 예. 얘기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걸 공감대를 형성하기 조금 어렵지 않나. 다만 정치적인 셈법 뭐 어떤 득실을 따지자 그러면 오케이 똔똔이 해서 대충 대응에 맞대응에 맞췄다 네. 정도의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략치고는 빈약하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김정숙 여사가 과거 뭐 의전이 과도했다거나 비용이 과대했다거나 아니면 네. 이걸 굳이 대통령도 없이 혼자 추가로 인도를 또 방문하는 모습 네. 이게 과연 필요했는가, 절실했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네. 이걸 가지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야 된다? 아니 그러면 이게 다 공식적인 방문이었고 예산과 인력과 비용 뭐 이런 문제들이 다 공개되어 있는 사안 아닙니까? 네. 근데 이 부분에서 감사원이 과연 감사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가 뭔가 네. 별로 없단 말이죠. 네네. 근데 계속 논쟁거리가 되고 그 논쟁에 대해서 감사원장 출석시켜서 답을 받고 그 답으로 네. 어떤 뉴스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려고 하는 그래서 이거를 네. 지금 현재의 영부인에 대한 공세를 차단하는 전략으로 쓴다는 거는 예. 제가 볼 때 굉장히 빈약하다.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 사실 뭐 이런 모습에 대해서 감사원에 대고 돌격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예. 비난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과거 민주당 이 정권을 잡았던 시절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감사원은 그럼 문재인 정부
편에 서지 않았었는가. 감사원의 사무총장이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가고 공직기강 비서관을 하다가 감사원의 사무총장으로 가고 사실상 둘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몸처럼 움직인 조직이었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할 자격이 민주당에 있는가 반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권은 당시에는 이제 최초에 인도에서는 관련 행사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정환 장관을 와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 여기서 격을 높여서 김정숙 여사를 가게 했다. 그래서 다시 모디 총리가 초청장을 보내서 성사가 됐다. 이 문제 그리고 또 왜 김정숙 여사 혼자 가는데 이례적으로 대통령의 휘장을 달고 공군이고 그냥 갔느냐 뭐 이 얘기 드리는데 이게 과연 감사까지 4년 지난 지금 가야 될 사안이냐. 국민의힘은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 교수님? 아니 이게 문제가 있으면은 당시의 외교 서류, 그 당시 인도와 주고받은 외교 논의 서류가 다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 감사하고 수사하면 돼요. 근데 왜 감사하고 수사해서 결과를 내놓는 게 아니라 자꾸 뭔가 있는 것처럼 공세용으로. 그렇죠. 네. 공세용으로 계속 그러니까 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흘리는 거는 사실은 이게 수사까지 갈 사안이 아니고 감사까지 갈 사안이 아니라는 게 너무 뻔하지만 지금 외교 소위 순방 외교 논란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논란이 뭔가 좀 정쟁 아니냐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 일종의 끼워넣기 식으로 구색 맞추기 식으로 여사 문제는 여사 문제로 대응한다. 예. 이게 지금 여권의 논리다 보니까 이 문제를 갖다가 계속 이제 애드벌룬용으로만 쓰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비판을 받는 겁니다. 네. 물론 뭐 여당에서 국민의힘에서 김정숙 여사의 외교 순방 각종 그 참여에 대해서 야당 시절에 비판 안 한 거 아니에요. 네. 비판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말 어떤 그 우리나라의 국격에 문제가 되는 그런 순방이었는가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또 그런 면은 또 아니거든요. 예.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여당이 국감에서 용산 지키기에 좀 너무 이렇게 구색 맞추기 식으로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비아냥을 들을 수 있죠. 관련 언론 보도도 좀 언론이 자중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좀 자극적인 내용들을 계속해서 싣고 있죠. 대통령 전용 한식 셰프를 명인을 데려가는 부분, 또 예산이 얼마가 들었고, 또 뭐 해외 국적자의 대통령 관련 뭐 의전실에 있는 분을 뭐 직접 데려가서 마치 코디를 전담하게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데려가서 뭔가 혈세를 낭비했다 이런 프레임을 만드는 것도 글쎄요 좀 국민들 보시기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김건희 여사가 또 등장한 국감이 있었는데 바로 정무위 국감이었습니다. 김성주 의원은 윤 대통령의 순방 중 김건희 여사 할아버지가 6.25 참전 군인이라고 했는데 확인 후에 조남을 물어보니 알려줄 수가 없다고 자랑스러운 일인데 왜 숨기나.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어느 국민도 김 여사 할아버지가 참전했나 안 했나 안 궁금해한다. 참 이게 블랙 코미디 같은 상황인데 웃어야 할지 아니면 정말 심각한 사안인지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솔직히요. 예. 때 아닌 대통령 부인 관련 국감이 돼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성함이 궁금한데 박 교수님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요, 참 만약에 이게 정말 사실이 아닌 걸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그러면은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설마 사실이 아닌 걸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라고 이제 전제를 한다면 예. 이런 게 과연 국감에서 얼마만큼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을까라는 점은 정말 예.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고물가, 고환율, 저성장, 국민들이 올해 제일 화두로 삼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국정감사에서 여기 이런 그 소위 고물가, 고환율, 저성장에 대한 정책을 지난 윤석열 정부를 이걸 위해서 무슨 정책을 펼쳤는지도 모르겠고, 예.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거에 대해서 국정조사가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예. 정부는 그럼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고, 뭐 아까도 말씀하신 김건희 여사, 이재명 또 뭐 그다음에 서로의 어떤 그 과거에 있었던 네. 일들 이것만 치고받으니 도대체 그러면은 국민들은 고물가, 고환율, 저성장의 대책과 그다음에 이런 현안들, 민생에 와닿는 이야기들은 어디서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이런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첫 번째 국감입니다. 뭐 전 정권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거를 캐내고 지적하고 다룰 수 있는 뭐 처음이자 마지막 국감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과연 김정숙 여사 논란을 키워서 김건희 여사 논란의 대척점에 등가를 세울 수 있을지 좀 아까 참 유치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김대현 평론가 총평을 하신다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정책적인 대안이 좀 필요하다. 네. 뭐 이렇게 보는 부분 지점입니다. 수준 이하의 국회의원은 퇴출시켜야 하고 수준 이하의 전략 대응을 하는 정당이 있다면 그 정당도 퇴출돼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네. 이런 걸 좀 제도화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해봅니다. 네, 어떻게 자, 제도화할 수 있을까요? 그 제도화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제도를 만드는 사람이 법과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그걸 원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걸 그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지. 결국은 예. 투표, 그러니까 총선 때 국회의원 선출할 때 표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예. 자, 그 정권이 바뀌고 나서 첫 번째 국정감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나서 첫 번째 국정감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난 정부에서 했던 정책이나 일들이 이번 정부에서도 계속 유지될 것들은 유지될 것으로 분류하고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중단하거나 폐지해야 될 것들은 걸러내는 네. 이런 아주 중요한 작업을 하는 자리이죠. 이런 일을 하라고 해서 예. 국정감사를 하고 있고 그 첫 번째 지금 자리를 맞았는데 그런데 이 하라는 일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격가지 사안, 지역 말단만 계속해서 이렇게 건드리고 있으니 사실은 예. 답답할 수밖에 없죠. 근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회의원들이 기본적으로 역량이 부족하다라는 네. 부분이 하나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제가 요즘 페이스북을 자주 보는데 페이스북에 제가 아는 지인들의 정치를 하는 지인들의 이 페이스북 내용들이 자주 올라오는데 대체로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10월 달 지역에서 벌어지는 온갖 축제에 자기 얼굴 내밀고 거기 갔다 왔네 저기 갔다 왔네 하는 걸 네. 홍보하기 바쁩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중요한 국감 시즌에 지역에 아주 작고 사소한 행사까지 다 얼굴 내비치면서 자신의 홍보를 위해서 애쓰는 시간을 다 할애하고 있으니 국정감사가 사실 알차고 속 깊게 진행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점에서도 좀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기간만큼은 좀 국회의사당 국회의관에서 공부 좀 하면서 좀 지냈으면 예,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뭐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뭐 국정감사 무용론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